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백운기의 정어리 TV 함께하면 곧 100만 됩니다. 이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특검이 수상합니다. 한덕수에게 15년 구형을 하다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통상 선고는 구형량에 못 미치는 걸 감안한다면 내란 특검은 한덕수의 죄가 고작 징역 15년이나 그 이하밖에 안 된다고 믿는 겁니까? 이제는 내란 특검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독 한덕수한테 관대했지요. 영장 청구 한번 했다가 기각되니까 재청구도 하지 않고 곧바로 내란 방조 혐의만 가지고 불구속 기소를 했지요. 이중관 부장판사가 여러 차례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는 언지를 줬는데도 고작 15년 구형. 한덕수가 윤석열 내란에 가담한 것만 보입니까? 그 뒤에 한덕수가 저지른 일들을 보면 제2의 내란을 꾸민 것이 명백한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파고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추가 조사해서 추가 기소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번 한덕수 구형은 다른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가늠자가 될 텐데 참으로 답답한 구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오늘 정어리몰 상품은 여러분들 스트레스 푸는 상품들입니다. 칼칼한 아구찜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날씨도 쌀쌀하고 이럴 때 아구찜 드시면 기분이 좋아지지요. 내용이 풍성합니다. 콩나물만 들어있는 일반 아구찜하고 다르고요. 아귀 살만 7, 8조각이 들어있고요. 콩나물, 미나리, 대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1+1 모두 2세트 보내드리니까요. 받아보시면 와 정말 풍성하구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구찜 드시고 볶음밥 해서 드시면 완벽한 한 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딱 제철인 정어리몰 황금향도 드셔보신 분들이 아주 극찬해주고 계시는데요. 비타민 듬뿍 들어있는 제주 황금향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전화 주문 받고 있습니다. 1551-3158로 전화 주시면 정어리몰에서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정어리몰 상품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을씨년스러운 날씨입니다. 나로호 발사 성공 소식은 마음을 좀 훈훈하게 했습니다만 한덕수에 대한 구형 15년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특검을 믿었는데 이게 뭡니까? 진작에 약간 수상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번 이 내용 깊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배경은 참 좋네요. 착한 악마님께서 보내주신 용인 명수당이라는 곳의 사진입니다. 근사하지요. 명수당이 용인에 있는 한국외대 안에 있다고 하는데요. 저렇게 근사한 곳이 있군요. 착한 악마님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출석글에 한덕수 구형 15년 속상해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이현주님, 한덕수 구형 고작 15년이 말이 됩니까? 내란범들 모두 한덕수 사례를 기준 삼아서 자신들 구형에 대해서도 주판을 튕기며 계산할 텐데 이게 대체 뭡니까? 보란듯 상징적 구형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중관 판사의 올려치기 선고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김종희님, 앵커님 많이 속상하실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구형이라지만 틀림없이 내란 중요범이고 첫 구형인데 15년 소식 듣고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판사님이 판결해서 형량 올리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변함없이님, 백운기 앵커님 이것들이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제는 정말 황당했네요. 우리가 더욱더 뭉쳐야겠네요. 100만 가자. 북날라 뽕따님,
내란 특검 한덕수가 왜 꼴랑 15년인가요? 왜 방조인가요? 탁상에서 같이 모였다면 방조가 아니라 공범으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지를 거면 무기징역 이상으로 질러야지요. 방조면 감경도 가능할 텐데 이진관 부장판사님이 못해도 20년은 때릴 거라는 거 어찌 꼴랑 15년 구형합니까? 해오름빛님 15년 결사 반대합니다. 이렇게들 지금 반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먼저 이 내용부터 다뤄보도록 하지요.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유진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기대합니다. 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설마 했는데 15년 구형 듣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았습니다. 15년? 저는요 어제 아침에 분명히 여러분께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선고가 사형 아니라 무기징역이라도 일단 구형을 제대로 해서 엄정한 단죄 의지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또 하나 놀란 것은 제가 재미나이에 물어봤잖아요. 예상 구형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재미나이도 참 대단하더라고요. 최소 15년 이상 구형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걸 듣고 그렇지 뭐 적어도 15년이겠지. 재미나이가 예상한 최소 구형량을 구형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재판을 보면 구형하고 선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선고는 1월 21일로 잡혀 있는데 그것도 좀 당겼으면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 이진관 부장판사는 제가 믿으니까 지켜보기로 하고 다만 구형을 하면 대체로 구형보다는 선고가 좀 낮아집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물론 더 때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진관 부장판사 생각하기에 계속해서 이상민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피고인의 죄는 중죄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에도 처할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뭡니까? 이자들의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15년을 구형을 해. 그러면 이진관 부장판사가 20년 무기징역 선고할 수는 있겠죠. 그래도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난 적어도 무기징역은 구형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 구형하고 무기징역 선고를 하든지 아니면 20년을 선고하든지 15년을 최소한 선고할 수는 있는데 구형이 15년이라뇨.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구형을 하면서 민주주의 테러다. 민주주의 테러한 자를 고작 징역 15년을 구형을 해요? 모르겠어요. 한덕수가 1949년생이니까 지금 만으로 76이죠. 15년 90이 넘겠죠. 그런 걸 감안한 겁니까? 그런 걸 재판부에서 감안하는 거예요. 구형은 이 죄가 얼마나 중한가 이걸 봐야죠. 이걸 감안합니까? 특검이? 그리고 뭐 윤석열 내란을 막을 유일한 자리에 있었다. 유일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그걸 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전 재판을 감안했다. 그러면서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 징역 7년 내렸을 때 그걸 감안한 거예요? 비교할 걸 비교를 해야죠. 그 전에요. 제가 과거 내란 관련 사건들 구형 판결 한번 봤어요. 이석기 내란 음모였어요. 내란 음모. 이건 내란 실행이잖아요. 내란 음모인데 구형이 20년 나왔어요. 음모인데 판결 20년 나왔어요. 심지어 5.18 앞두고 광주 민중항쟁 이렇게 했을 때 그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재판하면서 내란죄를 씌워가지고 20년을 구형했어요. 검찰이. 그런데 내란 방조로 민주주의 테러로 가면서 구형을 15년 한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선고도 아니고 구형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웬만하면 처음에 홍보는 안 하고 패널들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그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참을 수가 없네요. 자, 한번 봅시다. 신유진 네. 변호사님. 네. 일단 궁금한 거 먼저 좀 따져봅시다. 네. 구형을 했을 때 선고가 구형에 기속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형보다 막 2배 이렇게 선고는 못하게 돼 있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까 혹시? 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전에도 이제 이석기 전 내란 예비 뭐 선전 선동으로 기소했던 사건에서 검찰이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언론 보도가요. 그때 기준으로는 유기징역 최고형이 45년이었거든요. 최고형 45년에 가까운 형을 과연 낼 것인가? 검찰이 20년 구형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45년을 선고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언론이 막 보도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최고형에 처해져야 된다. 왜냐? 내란이란 죄를 감히 예비 음모 막 선동했어?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헌법 질서를 완전 전복하려는 세력이다. 이런 자는 우리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언론에서 먼저 더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을 구형했지만 언론도 그리고 법원도 거기에 뭐 전혀 구애될 필요 없이 45년까지 최고형 때려라. 그 당시 최고형이 45년이었어요. 지금은 50년입니다만 이제 그 예비 음모 선전 선동으로는. 근데 이석기는 당시에 1심에서는 예비 음모 선전 선동으로 12년을 선고를 받고 항소심 가서 예비 음모는 누구랑 같이 해야 돼요.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음모기 때문에 2인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거든요. 얘는 누구랑 같이 한 게 아니네. 알고 봤더니 이석기는 혼자 했네. 혼자 강연에 가서 내란에 대해서 떠들었네라는 그 선동죄로 하나로 9년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때도 역시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20년을 구형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15년을 구형해서도 말이 안 이주관 되는 거죠. 부장판사가 그렇죠. 무기징역 선고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그때처럼 최고형이 사형 무기인데 이런 얘기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권에서 이거 구형이 약하다고 좀 반발, 뭐 이런 어떤 보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도 자체도 방향도 다르지만 최고형까지 얼마든지 선고할 수가 있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제가 웬만하면 특검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맞습니다. 판이니까 특검을 비판을 안 하려고 하는데 네. 한덕수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영장 청구했는데 기각됐지 않습니까? 네. 곧바로 재청구해야죠. 네. 근데 재청구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불구속 기소로 해버렸어요. 뭐지 왜 의지가 저렇게 없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내란 방조 혐의 물론 내란 방조 혐의도 사형까지 할 수 있죠? 사형까지는 안 사형이 됩니다. 안 되나요? 네, 그건 사형이 안 됩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가 네. 사형이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주관 부장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해가지고 네.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를 병합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공소장 변경해가지고. 그것도 맨 처음에 사형을 아예 배제한 내란 방조로 딱 했고 그랬다가 구형을 15년 때려. 이거 혹시 내란 특검에 지금요 WHIT 28208님 특검 너희들 김앤장과 짜고 그러는데 한덕수 뒤에 김앤장 있지요? 의심할 수 있죠. 네. 그리고 특검에서 분명히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건을 끌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특검이라는 건 한시적으로 일을 하는 어떤 특별 검사 제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게 사실은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렇죠. 구성원 전부가 한 마음으로 똘똘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왜냐? 특검을 구성을 할 때 애초에 파견 검사들을 너무 많이 받은 게 아니냐. 그렇지만 특검이 이제 막 구성이 돼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 지적하고 너네 검사 있네 잘하나 두고 보자 이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켜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참고 그래 열심히 해 라고 응원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형한 거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직전 내란 선동죄로 처벌받은 사건과 비교해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15년 형을 구형한다는 게 본인들이 구형 이유를 밝힐 때 헌법 질서를 완전 전복하려고 하는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다. 여기도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특검의 구성원 중에는 분명히 이 열심히 하지 않은 검사들이 있구나.
이거를 보여준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혹시 그 안에 네. 김앤장과 내통하거나 뭐 이렇게 좀 뭐 영향을 받고 그런 자들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정확하게 김앤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김앤장과 있다. 그거를 알려진 게 그것보다도 검사들이 이제 파견 검사들이 뭐 앞으로 자신들의 이 특검을 구성할 때 적극적으로 왔는지도 일단 의문이고요. 그리고 자신들 검찰 조직에 어떤 내란에 관여된 그런 부분이 드러날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목적에서 이 내란 수사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국민과 갈등을 하는 검사들이 그 안에 있다. 여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파악하기로는 이제 조은석 특검은 예. 실력도 있고 의지도 크다라고는 들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특검보 그다음에 특검 구성원 파견 검사들이 무슨 검찰청 폐지 항의하는 블랙시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부는 돌아갔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그런 힘이 좀 더 단호하게 응징하는 것이 힘이 좀 빠진 거 아닌가 싶고, 두 번째는 특검이 이제 잘은 해왔는데 한덕수에 대해서는 첫 단추를 잘못 껴버린 거죠. 처음에 내란 방조로 접근한 것부터 실수죠. 잘못이었죠. 그러면서 계속 온정적이나 미온적인 상태로 오고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하니까 하게 되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사실은 이석기하고 비교를 해보자고 그러면, 이석기 전호는요, 이 사건을 제가 그때 당시 잘 알고 있는데 강의를 전국을 다니면서 한 거예요. 자기 조직원들 상대로. 근데 강의를 하면서 그 옛날 그 지하 운동권들 특유의 약간 허풍 허세, 막 혁명의 그날이 오면 전화국 같은 데를 우리가 접수해서 혁명세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강의란 거. 이게 문제가 돼. 이런 강의가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허풍 또는 허세가 들어간, 또는 그냥 국민들이 듣기에 매우 부적절한 강의를 한 것만으로도 징역 20년이 구형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윤석열, 한동훈 이자들은 넘버원이 윤석열 넘버2 한덕수고, 사실은 고난으로 치면 뭐 김용희 넘버2일 수도 있고 김건희가 넘버0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서너 명이 가장 내란 주요 종사 임무 중에도 수계급이니까, 이석기랑 비교해보면, 예를 들면 특검이 이석기는 강의하다가 걸렸는데 20년이었다. 니네들은 직접 실행을 했고 문건을 주고받고 미수도 아니고 직접 기소하다가 우리 국민들한테 진압된 건데, 근데 실실 웃고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그리고 거짓말까지 해서 죄질도 나쁘다 하면서 최소 25년, 30년은 구형했어야죠. 무기징역이 어렵다면.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들의 생각을 많이 전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있다는 거, 이거를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슈크림님, 내란에 동조하고 대통령까지 헤쳐먹으려고 한 자에게 15년이 말이 되냐고요. 무념무상님, 15년 말도 안 됩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가야 합니다. 속 터져 죽겠습니다. 노용일님, 그러면 성렬이는 20년이겠네. 당장 멈춰님, 대행할 때 저지른 위헌 내란 행위는 왜 내용에 없냐, 이런 의견 주셨어요. 그리고 KIMDO님, 최순실이 25년인데 내란범이 15년이라고? 복날라 뽕따님, 브라질의 보우소나로도 내란 음모로 27년 나왔다. 내란 특검 무기징역 이상 안 나오면 각오해라. 아니, 윤경호 소장님,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저자들이 저지른 죄는 어찌됐든 정말 극형에 처해야 될 정도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나라를 위험에 빠뜨렸다, 이런 느낌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특검이 줘야 되지 않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적인 잣대를 대는 문제와 국민 감정, 이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 괴리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15년 구형이라는 이 후폭풍이 이렇게 큰 걸 특검이 접하고 나면 이 다음 이제 피의자들,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에서 당연히 태도가 달라질 거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확 바뀌어야 되는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뭐 이석기 전 의원의 사례, 그다음에 특검이 적용했던 주영복 전 국방장관 뭐 45년 전 케이스, 이걸 준 거에 틀로
삼았다. 과연 이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우리 특검이라는 용어로 이들에 대한 단죄를 위한 지금 수사 여러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혁명재판이라면 그러니까 저들이 일으키려고 했던 이런 불법적인 내란을 이 국민들이 이걸 진압을 해서 이루어지는 혁명재판이라면 이렇게 솜방망이 구형이 가능했을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참고 있으면서 절차와 뭐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건 나쁜 짓을 한 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벌을 과연 내려지는 걸로 결론이 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한덕수에게 적용한 15년 구형 지금 처음부터 저도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봤던 건 뭐냐면 검찰은 특검은 한덕수에게는 그저 윤석열이라는 우두머리 옆에서 방조를 한 역할 그리고 국무회의라는 게 형식적인 절차를 충족했다고 하는 거에 약간 쇼잉을 하는데 도와준 역할 이 정도만 그냥 보고 달라들어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기소도 한 거 아닌가. 근데 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고 다른 패널들이 지적했지만 그 이후에 한덕수가 한 작태를 보면 이건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도 남고 또 특히 국민의힘 일부 세력과 손을 잡았고 아스팔트 위의 세력들과 작당 음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특검이 애써서 눈을 감은 게 아닌가 이거니까 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국민 감정과 법 적용의 실제와의 괴리를 특검이 다음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좁히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예. 더 큰 후폭풍이 올 수 있다는 점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결심 공판 보면서도 분통이 터졌던 게 한덕수에 대해서 오로지 내란에 네가 적극적으로 뭐 막지 않지 않았느냐 이것만 가지고 따지던데 그 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도 제가 그동안에 여러 번 물었습니다. 해오름빛님께서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시더라고요. 한덕수는 적어도 3차례에 걸쳐서 내란을 공모한 자입니다. 첫째는 윤석열의 계엄에 동조했고 둘째는 한동훈과 공동정부를 획책했고 셋째는 국힘당 대선 후보로 밤중에 등록한 자. 적어도 무기징역 이상이어야 할 자입니다. 바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저는 분명히 한덕수가 단순히 내란 방조를 떠나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를 넘어서 제2의 내란 수괴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합니까? 유저 UBONR 아이디가 이렇게 복잡한데요. 유저 UBONR님께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번 주부터 구글의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핸들에 막 뭐가 이렇게 붙어요. 그렇게 되면은 좀 복잡하니까 바꾸실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자기 프로필에 들어가면은 위에 이름이 있고 밑에 핸들명이 있거든요. 거기에 자기 이름이라든지 뭐 아이디를 이렇게 넣어서 올리시면 그렇게 바꿔서 되니까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유저 UBONR님 특검 대신에 내란 특별법 통과시켜서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갔다면 이런 꼴을 볼 필요가 없었다고 봅니다. 지금 와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그때 했을 걸 너무 우리가 얘기 많이 하지만 그거는 안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면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 참. 여러분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힘을 키웁시다. 그래서 함께 좀 대처합시다. 네. 어제 내란 특검보가 이제 구형에 앞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면 중형을 구형하겠지. 그러면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15년? 그러면 유일 다음에 있는 자들은 얼마를 도대체 구형할 겁니까? 이게 가늠자가 되잖아요. 기준이 되잖아요. 특검도 말했어요. 이게 앞으로 있을 재판의 기준이 될 거다라고. 그런데 기준을 15년 하면 국무총리가 15년, 그러면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뭐 김용민이야 좀 다르다고 치더라도 행안부 장관 이상민 어떻게 할 건데요? 어제 특검의 그 발언 내용 한번 들어보죠.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는
과거 45년 전 내란 범죄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키고 국민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이 쌓아온 민주화의 결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 및 국가 경쟁력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양형과 관련하여 과거 5.17 내란 사건의 가담자인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판결문 설시 내용은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려의 일이고, 피고인들과 같이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한 경우에는 이러한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건에 있어 행정부 2인자로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의 납득할 수 없는 거짓 변명은 그 자체로 용서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용납되지도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경우 내란죄의 중대성 이외에도 피고인이 행정부의 2인자이자 국무총리로서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의무는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하고 그로 인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실로 막대한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거짓 변명, 진술 번복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이러한 사정들이 양형 사유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국가, 국민 전체가 피해자입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이상 종합하여 전까지는 딱 듣고 있을 때 최소한 무기징역이구나 했는데 마치 이런 격 아닙니까? 안인걸 소장님. 예. 이건 뭐 비유가 이제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얼른 생각나서 그런 거예요. 어떤 애가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막 교실 탁자 위에 올라가 갖고 막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 이리 와. 지금 수업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판에 너 지금 이렇게 책상 위에 올라가서 춤추고 이렇게 수업 분위기를 망치면 되겠어? 그것도 반장이라는 놈이. 지난번에 부반장은 교탁 위에 선생님 탁자 위에 올라가서 춤추다 걸려가지고 매 15대 맞은 거 기억나지? 그러면 너는 지금 교탁은 아니지만 이 책상 위에 했고 그것도 용납할 수가 반대다. 얘가 교탁 위에서 막 춤을 췄어. 반장이. 반장이. 그러니까 이리 와. 슬프네요. 지난번에 부반장이 책상 위에서 춤추다가 15대 맞은 거 기억나지? 이놈아. 책상에 위에 올라간 것도 모자라서 교탁에 올라가지 춤을 춰? 너는 혼나야 돼. 특히나 너는 반장인데 교실 전체에. 그러면 너 막 이렇게 혼을 내다가 교탁 위에 올라갔고 그랬으니까 5대 맞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하고 뭐가 그렇죠. 달라요? 원래 이제 교탁에 올라가면 제가 정말 100대 맞아본 적이 있는데 100대는 맞아야죠. 교탁에 올라갔어요? 예. 내가 잘 물어봤네. 예, 어렸을 때 재앙 좀 부렸죠. 100대까지 맞고 그래갖고 이제 그 칠판 불필 때 잡고 있으면 불필 때 막 불어주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들으면 전두환 노태우 사형 구형할 때 느낌이 느꼈어요. 딱 그거잖아요. 예, 내란을 저지르고 국민을 학살하고 상관을 살해하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그 죄 얼마나 무겁냐 하면서 우리가 전두환은 사형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느낌은 그런 느낌인데 15년으로 완전히 급전직하라는 거죠. 이렇게 급직하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석기가 강요한 것 때문에 20년을 구형한 검찰인데 여기는 특검인데 특별검찰인데 내란이 발생해서 내란 음모도 아니고 내란이 실행이 됐잖아요. 우리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이 겨우 막아낸 건데 다 죽을 뻔하다가 이건 특검이 뭔가 굉장히 단단한 어떤 아무튼 첫 단추 잘못 낀 아까 여러분들이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독수에는 미온적인 좀 온정적인 물론 윤석열 김용현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가 아니란 점 이것을 너무 크게 봐버린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막 기획하고 막 실행하고 무력을 막 돌진한 자가 아니라는 점만 너무 크게 본 것 같아요.
그런 면은 있죠. 우리 국민들도 그런 점을 볼 거예요. 그래서 15년도 가볍진 않다라는 여론도 일부는 있더라고요. 근데 다수 여론은 그렇지만 국무총리로 계속 재임하고 있었고 그 가장 많은 비리를 지가 직접 경험했고 진짜 막을 수 있는 어쨌든 김용원이나 여인영 이것들은 뭐 완전 앞잡이고 주구가 돼갖고 달려드니까 내가 기인자로서 들어눕고 막 하는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죠. 저 판사님도 많아. 근데 그게 아니라 보니까 본인은 반대했다고 소극적이라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는 이자도 적극 가다로 바뀌었거든요. 그런 점들을 특검도 중간에도 파기했으면 최소한 이석기보다 무거운 25년, 30년은 구형했어야 했다. 윤경호 소장님 어때요? 이렇게 구형 이유를 딱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또 얼마나 허망한 느낌 안 드십니까? 글쎄 말입니다. 저는 쭉 하는 얘기 중에 하료라는 좀 일본말인가 했어요. 하급 관료를 그렇게 표현을 했더만요. 아마 판결문에 그렇게 돼 있었나 봐요. 하급 관료가 변명을 하는 그 논리, 그걸 한덕수가 똑같이 되풀이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당신은 행정부의 2인자 아니었느냐라는 그 대목에서. 그런데 윤석열도 마찬가지지만 한덕수도요, 이번 재판 과정에서 본인은 말을 더듬는 척 했지만 전혀 논리적으로 또는 이 재판장이 심지어 묻는 거에 대한 그 방향의 답이 아닌 동문서답이 너무 정말 찌질한 모습을 계속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 합당한 단죄를 위한 구형이라는 게 과연. 그래서 저는 이 특검은 어찌됐든 전체 팀 아닙니까? 그러면 조은석 특검이 15년이라는 거에 결론을 내렸을까? 아니면 내부의 논쟁은 없었을까? 좀 치열한 싸움은 없었을까? 아까 검사들이요, 김앤장과 직접적인 연결 라인이 있느냐라는 추정 이야기했잖아요. 김앤장이라는 로펌은 존재만으로 우리가 옷 벗고 나면 거기 가야 돼. 거기 가야 될 거에 대한 일종의 보험을 드는 이런 걸로 그냥 알아서 긴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한덕수를 봐주기 위해서 작심을 했다. 근데 내부에서 단 하나도 그러면 그에 대한 치열한 반박이나 반론이 없었을까? 앞으로 좀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심 구형이 왜 중요하냐면요,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재판을 관행을 보면 1심에서 가장 높은 구형을 하죠. 그러면 1심 선고에서 좀 낮아져요. 그러다가 2심에 가요. 그러면 2심에서 1심하고 똑같은 구형을 한다 하더라도 1심 선고보다 더 낮게 나오고, 물론 대법원에서는 법률심만 가니까 2심에서 받은 형량이 최종 형량이 되는데 1심에서 15년 딸랑 구형을 해놓으면 그것보다 더 높은 거 나오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건데, 금은싸락비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 특검 이놈들아, 구형을 약하게 하면 이진관 판사가 더 높은 형량을 주게 되면 조중동 밑밥 던지게 되는 거야. 이진관 판사 흔들고 확 막 그러셨는데 잘 보셨어요. 이제 저는 그 점을 걱정을 해요. 15년 구형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아니야, 15년은 너무 약해, 무기징역 이렇게 선고를 했다고 칩시다. 또는 20년. 그러면은 이제 또 금은싸락비님 생각하신 대로 조중동에 막 이런 데서 뭐 개인적인 감정이냐 뭐 막 이렇게 공격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진짜 언론이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 이것에 따라서도 막 여론을 선동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그 지점을 지적해 주신 거예요. 15년은 택도 없는데 15년을 구형해 버리니 이제 공을 아예 재판부로, 우리는 일단 구형을 했으니까, 그런데 넘기면서 모든 화살은 이제 이진관 재판장 혼자서 뒤집어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한 거예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형 이유를 쓸 때는 굉장히 엄중한 죄다, 45년 전보다 훨씬 더 막대하게 이거는 엄중한 죄다라고 이유를 썼는데 구형이 15년이다? 그럼 특검에서 이렇게 약하게 주고자 하는 구성원들이 있고, 그리고 이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반대하는 적극적인 그 구형 이후에 담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구성원도 있고, 이 구성원들이 사실 저도 좀 듣긴 했습니다만 치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 결론적으로는 15년이라는 구형밖에 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특검으로 이 내란이 전부 다 종식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특검이 지금 끝나는 시기가 다가오는데 모든 내란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 다 마무리까지 지을 수가 없는데 이기 특검을 출범시킬 때는 정말 확실하게 이 내란을 종식시킬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특검에 와야지만 이 모든 사실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다. 그냥 파견 검사들 받고 일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대로 구성하면은 이거는 또 이런 꼴 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때요? 대체로 이제 지금 이거 구형을 혼자 결정하진 않고 회의를 그렇죠.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면 야, 우리가 말이야, 어느 정도 구형을 하면 선고가 어느 정도 나오겠지, 이렇게들 다 이제 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원영 구형했을 때, 내심, 얼마 정도 선고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누구 구형했을 때요? 15년. 15년, 구형을 했을 15년. 때, 네. 이자들 생각에 네. 얼마 정도 선고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구형을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15년이라는 것도 적극적으로 이거를 더 낮게 주고 싶었던 그런 구성원들에 의해서 15년으로 밀려서 거의 15년이 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완전 반대인 것 같아요. 이쪽은 더 낮게, 이쪽은 더 세게. 그래서 이쪽에서는 아니 이건 무기징역까지는 구형을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이쪽에서는 이거 15년도 크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15년인데 이거를 한 대로 묶어서 15년 구형했으니 뭐 7년쯤 나오고 이렇게 생각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의 단호한 태도를 부장판 봤기 때문에 뭐 15년에도 15년 정도 또는 14년 나오지 않겠냐 이런 예상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아까 배용경님께서 정말 잘 짚어주셨는데 이 국민들의 분노나 실망을 아주 증폭해서 제가 잘 보여줘야지 그럼 특검이 두 가지 효과가 생길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도 남아있는 한덕수 혐의들이 있습니다. 뭐 그 이후에 발생한 여러 혐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특히 헌법재판관 관련 장난질도 있고 또 한동훈이랑 짜고 마치 내란을 지속하거나 아니면 내란 수계를 교체하려고 윤석열에서 내란 수계를 한동훈과 지가 교체하려고 했던 이런 움직임으로 최대한 추가 기소를 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 특검이 15년도 야 이거 또 많다고 한 내부 목소리 때문에 15년을 했는데 야 국민들이 난리다 지금. 그러면 다음 구형자 특히 이제 한덕수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뭐 20년, 25년보다 혹시라도 그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형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당분간 저희가 조이대 직연에 대한 엄청난 규탄과 탄핵 또는 교체를 촉구하는가 동시에 이 특검이 너무 미온적이다, 온정적이다, 뭔가 쳤단 잘못 꼈다,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강하게 질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만약에 특검이 그동안에 한덕수 재판을 하면서 한덕수가 참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그런 걸 감안해서 뭐 15년 구형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쭉 지켜봤는데 한덕수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부인하고 증거 나오면은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기억을 끄집어낼 수 없다. 있다 얘기는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이 마비돼 버렸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기억이 마비됐다. 그런데도 하나의 반성도 하지 않고 그리고 막 와서 막 지금 와서 그거를 말렸어야 하는데라는 것도 아니고 말렸다고 거짓말을 해요. 최상목은 들은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도 이렇게 구형을 하는 것을 국민들이 참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어제 최후 진술도 듣고 있는데 저자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한덕수 최후 진술 일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그날 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시는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습니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서는 막을 도리가 없다고 판단해 다른 국무위원들을 모셔서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습니다만 그 역시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혼란한 기억을 복귀하면 복귀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감이 사무칠 따름입니다.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끝까지 거짓말. 끝까지 거짓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덕수가 헌재 재판관 미임명권에 대해서는 이거는 병합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별건으로 내란 특검이 지금 막 조사를 하고 예, 있어요. 예. 최상목과 함께 이거는 별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년을 만약에 이진관 판사가 선고를 한다고 해도 이 건에서 별도로 뭐 10년 이렇게 나오면은 25년 이건 각각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추가 조사해서 추가 기소해야 네, 된다 이 지금 지금 하고 말입니다.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추가 기소 여론을 강하게 아니, 지금 조사를 그렇잖아요. 하고 있으니까.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 헌재 소장 임명에 대해서는 명백한 직무유기가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강하게 저는 이 한덕수의 그 변론 중에서 아주 핵심이 보이는데 부족함이라 그럽니다. 보통은 피고인들은 제 잘못이라 그러거든요. 부족함은 도덕적으로 혼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갈 때 레토릭으로. 보통 정말 잘못을 뉘치는 사람은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석고대죄하겠습니다. 무슨 죄를 내려도 막. 그리고 나중에 지금 영상에 나오는 이 표현을 씁니다. 아주 교묘하고 교활한 자라는 게요. 다 계산했습니다. 책임을 지겠는데 역사적 정치적 책임만 지겠답니다. 이게 원래 우리 정치가들이나 정치꾼들이 행정꾼들이 사법 처리를 피할 때 사법적 책임이란 말을 쓰는 사람들은 내가 사법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보통 피고인들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가 마지막 최후진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역사적 정책 책임을 지겠다. 그거 자기는 아무 잘못이 실정부 위반한 게 없다. 그냥 국민한테 아이고 이렇게 돼서 미안해. 내가 좀 부족했네. 나 그냥 이제 다시 김현장 나서 떼돈 벌고 살 거야. 안녕 빠빠. 거의 이런 말투나 사람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검찰의 구형을 얘기하면서 법 적용의 잣대와 국민 감정의 괴리 이런 표현 썼잖아요. 한덕수가 그 검찰의 논리에 이렇게 부응하는 듯한 최후진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자들이 약간 서로 좀 내가 이 정도 선에서 구형을 할 테니 당신은 이런 선에서 최후진술이나 아니면 기타 대응이나 뭐 해달라라는 오해를 부르기에 충분한 정도의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국민 감정이라는 게 아까 제가 혁명재판이라는 표현도 했습니다만 그랬다면 감히 저런 식의 얼치기 구형이라고 지금 비판을 받는 이런 솜방망이 구형이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검찰은요. 윤석열, 김용현 그러니까 지금 군사재판을 받는 현역 군인들 전직 군인들 빼고 윤석열, 김용현이라는 두 주범 그리고 한덕수, 이상민, 박성재 등등등등 이렇게 경중을 이미 약간 재단을 해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아까도 특검 내부에 일부 검사들을 의심하는 그런 말씀을 신유진 변호사님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아요. 검사 출신들 몇몇들 야 이건 뭐 그렇게 큰 죄야?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자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내란이 성공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 망했어요. 그리고 많은 희생이 났어요. 생각할 수도 없는 희생이 났어요. 그거를 모릅니까? 모르면 어리석은 거고요. 알고도 지금 그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 정말 마음이 사악한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죄를 왜 묻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요. 지금 이진관 부장판사가 몇 차례 언지를 줬잖아요. 똑바로 하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중형에 처할 수 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는 중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당신들 사형 무기징역 구형될 거야. 그 얘기라고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5년 딸랑 구형을 하면 이진관 부장판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이진관 부장판사 참 외롭겠다. 그런 생각 드는데 이 틈에 또 신이 나와서 기고만장하는 자가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이하상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오케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법원에서 고발도 하고 이제 분명히 형사 처벌을 받게 되겠지만
이자의 조롱이 그치질 않습니다. 이진관 이 새끼 뭐 내가 오줌 질질 쌀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가 또 다시 또 올렸는데 이자는요 반드시 벌을 받게 해야 됩니다. 어제 올린 영상 한번 보십시오. 포멀리티를 좀 높이겠습니다. 방송의 공식성을 좀 높이겠습니다. 제가 이제 호칭도 직함도 이제 이름 뒤에 붙여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진관이도 이진관 판사, 또 우리 천대엽도 천대엽 처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러나 저희들의 그 위트와 필요시에 적절한 조롱은 계속 가져갑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인민 판사가 웬 말이냐? 이진관 개판사는 부끄러운 줄 알아라. 맞습니다. 저건요. 내가 이제부터 이진관 판사로 부르겠다라고 하면서 이진관 판사를 계속 조롱하고 거기에다가 댓글을 읽어주는 형식으로 또 계속 욕설을 같이 퍼부어대는 거거든요. 지금 쭉 보면은 이하상은 신났어요. 자기가 어찌됐든 뜨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해 나가고 그다음에 유튜브에 지금 뭐 제가 뭐 체크는 안 해봤습니다만 진격의 변호사들인가 뭔가 요즘 한참 올라갈 거예요. 결국은 저자가 노리는 것은 그런 걸로 인한 돈벌이 또 정치적인 위상 확보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일주일 사이에 뭐 슈퍼챗이 570만 원 들어왔다 이런 그래요? 기사도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진관이라는 저론자는 변호사 이하상이라는 죄송합니다. 이하상이라는 저론자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봅니다. 그러니까 법정 모독과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받을 경우 집행유예 이상이면 맞습니다. 2년간 변호사 자격 아니요. 정지죠? 자격 박탈입니다. 정지고 그러니까 2년. 아니요. 그냥 변호사 자격이 박탈돼 상실되는데 실형을 받으면 네, 상실되면 다시 청구를 하는 집행유예 거죠. 이외에 징역형 등 실형이면 아마 5년 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확인해 보시죠. 그러나 그와 별개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율 규제를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회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이제 어떤 기준과 어떤 이 징계 근거로 과연 박탈을 할 수 있는지 그건 뭐 별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법원 행정처장 천대엽 대법관이 직접 고소를 하면서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뭐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 얘기냐? 또 재발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런 자는 변호사 자격을 저는 박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탈해야죠. 박탈 정도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형사고소도 여기저기 들어가 있으니까 구속 수감돼야 될 자죠. 그냥 그 본인이 망동을 일삼은 거 법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법정 밖에서도요 계속 내란이나 폭력을 선동한 자들입니다. 헌재를 깨부시하고 같이 돌아다니는 자들이거든요. 저 변호사들이 변호사가 아니죠. 어쩌다 보니까 변호사 자격이 사법시 노스코시아 학교에서 변호사 자격이 있기는 하지만 변호사라고 볼 수 없는 사실 어떻게 보면 김용훈이나 윤석열 못지않은 내란 선동꾼들인데 그거 오죽하면 김용현이가 말리잖아요. 그리고 자기 피고인을 더 형을 많이 나오게 유도하는 놈들을 어떻게 변호사 합니까? 그건 뭐 변호사가 아니라 그냥 그 피고인까지 배신하는 자들인 거죠. 이 자들에 대해서 참 이진관 부장판사가 할 말이 많겠죠. 그런데 어제 입장을 좀 밝히려다가 참더라고요. 이진관 부장판사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재판 진행에 앞서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법정 질서 위반 행위 등의 연이은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재판부 보호 조치를 취해 주신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법정 질서를 유지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오히려 좀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뭐 더 말씀드릴 건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네, 재판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하고 일단 뭐 한번 지켜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내가 참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무념무상님, 외로운 이진관 판사님 격하게 응원합니다. 우리 함께 힘을 실어드립시다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같은 마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귀국하자마자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정말 이런 건 용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사법부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나라 전체 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런 것 그냥 두면은 안 되지 않겠느냐 강하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발언 들어보죠.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최근 잘 알려져 있다시피 김용현 변호인이 지금 재판부를 향해서 여러 이제 무리가 있는 사태들이 비어지고 있고, 검사들이 일종의 집단 퇴정을 하면서 재판을 지연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역시도 여러 가지 그 헌정질서의 토대를 이자 가치를 흔드는 행위다라고 보셔서 이렇게 지시를 내렸고. 검사들 집단 퇴정은 조금 있다가 다뤄보기로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저 부분에 대해서 엄단을 지시했으니까 아무래도 뭐 좀 국민들 여론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꼭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렸어야 했는가. 이 문제가 불거진 게 대통령 순방 기간 중이었고요. 그렇다면 이거를 재빨리 법무부 장관이 사실은 지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런 부분이 안 됐을까? 심지어 변호사들에 대한 물론 이제 형사 처벌 받는 경우 그것까지 상정이 되겠지만 확정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빨리 징계가 조속하게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징계권이 과거에는 법무부와 대한변협 동시에 같이 있었다가 이게 1996년도에 바뀌면서 대한변협, 서울변호사회 이렇게 변호사협회에서만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징계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변협에 징계를 좀 더 강하게 법무부에서 요청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자가요. 정말 이하상.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또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 이름은 이재명이다. 대통령 호소인이라고 부르겠다. 이재명 호소인이 저희를 용산으로 초대한 것 같다. 사법 모독했다고 프레임을 만들고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저희들은 오히려 즐거웠다. 호소인식에나 나서서 저희를 얘기해 주니 저희는 당연 즐겁다. 그러니까 자기 정치, 정광훈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고 했었잖아요. 네, 했던 저죠. 네. 근데 아까 우리 같은 안도걸 소장님께서 딱 핵심을 짚어주셨어요. 아니 세상에 지가 의뢰받은 이 의뢰인의 형량, 의뢰인의 재판에는 지금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저렇게 지 정치를 하고 있으면 세상에 어느 재판부가 그 김용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저 변호인의 얘기를 듣고 뭐 이런 점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런 점에서 저자는 변호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자다. 저는 그거 하나만 놓고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라도. 네, 저자가 저렇게 대통령을 막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이거를 진압했어야 된다.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지시해야 될 것을 지시를 안 하니까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이렇게 돼서 저자 입에서 저렇게 더 망발이 나올 수 있도록, 망언이 나올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의 좀 지시, 적극적인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대통령이 언급을 해줘서 오히려 감사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합니까? 모든 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정어리 PD가 금방 찾아봤는데 진격의 변호사들 구독자가요. 급증을 했어요. 그 전에 보면은 하나도 변함이 없다가 이런 논란이 있은 뒤로 확 올랐어요. 와.
이 지금 신난 거예요, 이자가. 저렇게. 그냥 어이구 이거 장사가 되네. 에? 더 좋아. 계속 때려줘. 지금 이런 판 아닙니까? 예. 복날라 뽕따님, 변호사법상 금고 2회 이상, 정직 2회 이상이면 영구 제명됩니다. 그런가요? 네네. 일단 자격 상실입니다. 결격사유입니다. 네. 이런 자는요, 변호사 자격 없습니다. 정말 국민의 자격도 없습니다. 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것도 하나 지금 왜 한덕수 15년이냐. 그 내란 특검 안에 들어가 있는 일부 검사들을 의심을 하는데요. 정말 검사들 검찰 해체 안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또 재판 퇴정 검사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윤경호 소장님 이 내용 아세요? 예, 저도 그래서 찾아봤죠. 예. 검사들이 퇴정했다? 이게 뭔 말일까 했더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참여했던 이를테면 수사 담당 검사 그리고 공판 담당 검사 4명이 증인 추가 신청을 했더만요. 근데 그 증인이 주로 이제 연어회 등등등 술을 먹었느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규명을 위해서 교도관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무려 64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64명에 대한 증인 신문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재판 진행상 이건 어려운 거다. 그래서 그중에 6명만 받아들여 줬더니 이자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이런 재판장들에게는 소송을 진행을 못하겠다. 재판을 진행을 못하겠다. 그리고 퇴정을 했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저는 이 검사들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감찰 지시 이건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뭐 우리 다루겠죠. 유병호라는 작자 그 하는 정말 작태를 아니 그런 자가 어떻게 지금 국민의 녹을 먹는 감사위원으로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공무원이잖아요. 검찰도 공무원이잖아요. 검사도 공무원이잖아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감찰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 검사들 보십시오. 지금요 더군다나 신유진 변호사님 네. 이게 국민참여재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64명, 64명이나 증인 신청을 하면 도대체 언제 재판을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명백한 지연 행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제대로 하려면은 이거 63명 언제 다 하냐.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집단 퇴정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재판의 성격을 보시면 왜 검찰이 저렇게 집단 반발을 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재판의 성격이 뭐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뭐 과거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국회에 나와서 검찰이 어떤 식으로 김성태와 함께 자신을 회유하려고 했는지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라는 진술을 국회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발칵 뒤집어졌죠. 그러면서 검사실 몇 호부터 해가지고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들어왔는지 술은 어떤 식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술이 틀렸네 아니네 왜 출정 기록을 안 내놓네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그러자 이화영 국회에 나가서 감히 위증을 했어? 연어 술파티는 없었어. 국회에 나가서 이화영이 한 말은 다 거짓이야. 이건 위증이야. 라고 전격적으로 기소를 해버립니다. 기소 이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사를 해보니까 뭐 영수증도 나오고 실제로 교도관이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도 수첩에도 있고 그러면서 연어를 샀던 그런 증거, 뭐 술을 샀던 그런 증거들이 막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검찰은 그렇다면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하기는커녕 끝까지 이화영 부지사 검찰에서 했던 말은 거짓말이다라는 걸 입증하려면 교도관들 전부를 다 불러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판을 무조건 끌어야겠죠.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연어스파티 의혹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못하도록 당신은 이걸로 위증 재판을 받고 있어. 더 이상 말하지 마. 위험해. 이렇게 더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 재판 자체를 지연시켜야 되는데 국민참여재판은요. 배심원들이 나옵니다. 일반인들이 가요. 일반인들이 법정에 매일 출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과 장소가 한정적입니다. 아무 재판정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압축해서 딱 필요한 증인들, 입증 확실한 증인들을 불러서 재판을 여는 거예요. 검사도 당연히 압니다. 그런데 이런 재판에 증인을 뭐
60명 넘게 불었다는 자체는 이 재판을 응할 이유가 없다라는 점, 이거를 아예 확실하게 보여준 거고, 이것 때문에 집단 항명을 한 것입니다. 검찰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요즘 보면 정말 정권이 바뀐 게 맞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재명 대통령 혼자 일하는 것 같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좀 똑부러지게 하는 모습을 왜 못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보수형님 TV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몇 번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장관은 권한을 좀 쓰라고. 수십 번 들었습니다. 권한 쓰라고. 무무님, 어제 오늘 속이 터져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왜 대통령에게 부담 주는 일들을 자꾸 하십니까? 지금 민주당 정권이잖아요.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내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혼자 일하게 합니까? 이런 말들이 안 나오게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검사들이 집단 퇴정하는 것을 그냥 두고 봐요? 그전에 집단 항명도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알아서 사표 낸 사람 몇 명만 하고 지금 나머지는 그냥 두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보고 있는 국민들이 어떻습니까? 저는 국방장관 안규백도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번에 개헌버스에 탔던 그 육군본부 장교 30명. 그 자들 엄벌에 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새벽 3시에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옵니까? 이미 계엄이 해제가 됐는데 제2 내란 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을 그냥 놔둬요? 징계하라고 그랬더니 딸랑 1명, 내일 모레 전역하는 육군 법무실장 별 하나짜리 근신 10일을 때려요? 이거의 징계입니까? 뭐예요 이게?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예. 이번에 이하영 이중 재판에서 이 깽판진 검사 사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고의적으로 이미 악의적으로 깽판을 치려고 작정하고 들어온 거거든요. 국민참여재판에서 그냥 판사가 무죄가 아니라 배심원들까지 다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은 아예 깽판을 쳐가지고 재판을 파행으로 만들고 판사도 기피 신청하고 그래서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원들도 괴롭히고 판사도 괴롭혀갖고 깽판 쳐가지고 정권이 혹시 1, 2년 지난 다음에 힘 빠지면 연어 술파티 했던 의혹을 싹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게 2023년 5월 17일 날 여러분 쌍방울 법인카드가 수원지검 앞에서 소주 4병 생수 몇 병까지 구입한 거 돈까지 완전히 확인이 됐어요. 연어는 날짜는 좀 나 연어 구입한 거 법인카드로 술 산 것까지 다 확인이 됐거든요. 뭐뭐 샀는지까지 확인했어요. 소주를 4병을 샀어요. 생수 3병을 사고 이런 게 담배 하나 이런 거. 왜냐하면 그래갖고 생수병에다가 소주를 담아갖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리고 당시 교도관이 박상용이한테 대들기까지 하면서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증언까지 한 사건이. 그러니까 이건 법무감찰로도 이미 팩트 확인됐고 그냥 그날 5월 17일 좋다 날짜가 약간 헷갈린다니까 17일 18일 그때 교도관 몇 명만 부르면 되는 건데 일부러 다 불러요. 모든 교도관을. 그래서 그건 재판을 파행하겠다는 거거든요. 기피 신청하고 타정하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이제 정말 이하상 변호사, 이하상 같은 자들 못지않은 구구 양아치 검사 집단이 검찰 개혁에도 반발하고 또 이재명 정권 망해라고 또 자기들이 잘못한 이 정치검찰의 이 사건 조작 연어 술파티를 벌이면서 이걸 숨기려고 별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로써 검찰 개혁의 당위성 더 커지고 보안 수사권 주자는 사람들 이제는 그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예. 아까 왜 그럴까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답은 이를테면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은 검사 출신들로 구성된 본인의 참모진, 스태프들 이들에게 지금 휘둘리는 모양이잖아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현역 군인들로 이루어진 본인의 참모들에게 또 휘둘리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당장 급격하게 아까 제가 혁명재판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혁명재판처럼 조금이라도 내란에 가담하고 거기에 동조를 했던 징후가 있으면 가차없이 단죄를 하는 그게 지금 엄청나게 두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러면 속도 조절을 할 거냐, 완급을 조절을 할 거냐, 아니면 정말 기간을 정해놓고 내일 모레면 지금 벌써 비상계엄 내란 1년이잖아요. 그 1년 내에 쳐내는 게 지금 필요할 거냐. 중요한 건
다수의 국민이 혁명 재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단호한 단죄를 하기를 지금 촉구하고 있고 그걸 아마 박수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성호, 안규백 이런 장관들이 조금 더 단호해졌으면 좋겠다. 저도 그 얘기를 합니다.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복날라 뽕따님, 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권한이 뭔지 모르는 거 아닐까요? 요새 마음에 드는 건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농림식품부 장관뿐이네요. 조서희님, 이건 제가 팩트는 체크를 못했는데요. 안규백이 헬기 서울 진입 막은 대령을 좌천시켰답니다. 승진 아니고 좌천. 헬기 막았던 대령을 좌천시켰어요, 진짜로. 뭐 이거 팩트인가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문제는 뭔가 좀 제대로, 와,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이러려고 우리가 아스팔트에서 정말 키세스 뒤집어 쓰고 그렇게 했지 라는 마음이 들게끔 못하냐 이거예요. 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진짜 뭐 대충 뭐 해프닝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군인권감시센터에서 내놓았던 성명 한번 들어보죠. 전쟁이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신을 주었다는 것은 국방부가 이 내란을 일종의 해프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스럽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안규백 장관은 국방위원장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이 내란 사태의 본질을 잘 아는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벽 3시에 개헌버스에 올라타고 서울로 향했던 그것은 무언지 누구보다도 잘 알 텐데 내일 모레 전역하는 사람을 딸랑, 오늘은 이 주제가 딸랑꼴랑이네. 예? 근신 10일이면은요. 신유진 변호사님. 네. 징계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감봉도 아니야. 심지어 전역을 앞두고 명예퇴직 말고 이제 명예 전역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명예 전역을 신청하면서 본인은 더 빨리 편안하게 나가겠다. 문제를 삼아서 혹시라도 자신의 전역에 그리고 자신의 연금에 제한이 있을까봐 빨리 하겠다는 것을 받아준 꼴입니다.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저자들은요 하이에나와 똑같습니다. 약한 곳이 보이면 물고 놓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이하상 하는 거 보십시오. 조금 빠지라. 아이 오늘 이거 열올르네. 예. 저기 제가 김민수라고 국힘 최고위원 있잖아요. 김민수. 지금 국힘 내부에서도 사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막 이하상 같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고 돌아다니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런 자들 입에서 이런 말이 안 나오게 해버려야죠. 김민수에게 한번 더 여러분도 조금 혈압 조심하면서 들어보세요. 누군가 사과해야 된다면 저 김민수가 사과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단 한 번 사과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권 지난 윤석열 정권 당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부터 탄핵을 준비했습니다. 29번의 탄핵으로 행정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은 사과해야겠습니까? 그래도 국민의힘은 우리 보수는 사과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보수 정당이 맨날 이렇게 뿌리 내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보수 정당이 이재명 같은 자를 대통령에 앉혀서 죄송합니다. 이거 왜 사과할 거 있습니까? 사과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저들은 단 한 번도 그들의 머리를 굽힌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장동혁 대표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머리를 굽히면 머리를 쳐 박을 것이며 허리를 굽히면 허리를 꺾을 것이다. 아이고 우리 앵커님 더 열받으시겠네요. 그 장동혁과 함께 그냥 그 미친 사람 발언은 우리 방송에서 안 썼으면 좋겠는데.
아니, 실패를 안 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야 저도 이제 좀 우리 그래야 될 것 청자들께서 같아요. 정신 건강에 너무 안 너무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런데 저자들의 방송을 여기서만 이렇게 보고 우리 같이 함께 정말 저자들의 실패를 아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 굳이 저자들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뭐 채널 A라든지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런 효과를 느꼈는데 저걸 보면서 열받아서 바로 친구들한테 야 백문TV 구독 좋아요 해라. 힘 모으자. 여러분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방금 이 순간 83만 6천 명을 돌파했는데 빨리 100만 함께 만드시죠. 예. 루비콘님께서 슈퍼챗 보내시면서 앵커님 열받지 마세요.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러셨는데 아니 제가 오늘 참 다짐을 했는데 막 올라오더라고요. 김민수에 이어서 장동혁도 이제 딱 할 얘기 하나 남았잖아요. 우리도 윤석열이다. 아마 그 얘기 할 거예요. 내가 윤석열. 우리가 윤석열이다. 내가 한덕수다. 한덕수는 지금 윤석열 세계에서는 또 배반자로 온다니까. 우리가 내란 정당이다. 내가 황교안이다 그랬죠. 내가 이제 2명 남았네요. 내가 김용현이다. 내가 윤석열이다. 아이고 참. 아까 참 팩트 체크 하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헬기 댓글에서 김문상 대령인데요. 사실 이제 당시에 12.3 계엄에 대해서 부당 명령을 거부한 군인 7명을 특별 진급을 시키는 것을 이제 10월 달에 했는데 조성현 대령과 김문상 대령은 이거를 고사하고 본인들이 직접 거부한 거예요. 거부하고 본인은 어쨌든 간에 그런 최종적으로 뭐 여기서 특별 진급을 해서 올라갈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그 직책에서 남아 있다가 보니까 또 우리 윤경호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삼성한학교의 김종대 전 의원이 어느 유튜브 방송에서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 수방사의 작전처장이라는 자리는 의미 있고 중요한 자리인데 삼사관학교의 교무처장으로 보직 이동을 했다. 이건 좌천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주장을 해서 아마 그걸 본 우리 독자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이분이 삼사관학교 출신이더라고요. 한 번 더 제가 판단하고 잘못된 조치면 강하게 지적해야죠. 아무튼 정성호 안규백이 이 특수 법무부하고 국방부에 법무부를 검찰이 장악하고 있고요. 국방부는 우리 일반 공무원들 말고 어쨌든 육사 출신이라든지 고급 엘리트 장교들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관이 어지간한 의지 이재명 같은 돌파리가 아니면 포섭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그 주변에 참모들이라는 자들이 대부분 장성 출신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검사 출신도 와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포섭된 면이 있어요. 이건 크게 각성해야 될 일입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날라 뽕따님도 서울 진입 거부한 김문상 대령 자천된 건 맞답니다. 아무런 소속 없이 대기 중이라는데요. 저희가 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지 그 여러 말 할 것 없이 이재명 대통령 혼자 일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 마라 이겁니다. 강요들은 하려도 아니고 말이죠. 강요가. 오늘 2부에 서영교 의원 나오시는데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끼임 작가님 제발 이딴 거 틀어주지 마세요. 하루가 힘들어집니다. 빛소맹님 좀 작게 틉시다. 구독 취소하고 싶네. 알겠습니다. 취소는 안 됩니다.